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네. 좋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뷰에서 나오는 종목들 정말 아웃풋이 좋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 나왔을지 바로 블라인드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 이 종목 추세 전환 주목. 추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최근에 좀 쉬었어요? 최근에 계속 예.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을 동반한 박스권 이 돌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죠? 나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마 웹툰을 또 많이들 그렇죠, 말씀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웹툰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 구간에서도 한번 우리가 공략해볼 웹툰 관련주들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은 웹툰 섹터 좀 어떻게 보세요? 웹툰이 호재는 많은데 네. 뭔가 좀 윗꼬리를 좀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대중에게는 많이 퍼져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구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제 뭐 정책으로도 더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윗꼬리를 안 달고 이제 좀 시세가 이제 많이 쭉쭉, 나게 네. 들고 기대해 볼 있습니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웹툰 안에서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궁금한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대원 미디어.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힘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쵸. 반도체에도 투자하겠다고 그리고 웹툰 포함해서 K컬처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관련 산업들이 이제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웹툰 관련주 중에 왜 대원 미디어를 이제 좋게 보느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작품이 흥행함에 따라 네. 그 기업들이 각광을 받거나 아니면 소외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원 미디어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닌텐도 스위치를 유통하는 기업이 바로 대원 미디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닌텐도가 지금 요새 엄청나게 인기라 그래요. 새로 나온 거. 신작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네. 기존 제품보다 신작이 지금 뭐 오픈런 해도 못 살 정도로 맞아요.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작보다 이번에 신작이 가격이 약 30%더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그렇게 좋다는 건 대원 미디어의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지금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본업에서도 일단 지분율 60%를 가지고 있는 이제 스토리작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작이 IP를 가지고 또 웹툰 사업을 해요. 웹툰 사업 그리고 컨텐츠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네. 건 IP를 가지고 있느냐, 그쵸. IP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의 컨텐츠가 흥행을 하면 그게 이제 OTT화되고 영화화되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팬덤이 생기고 굿즈라는 것을 팔잖아요. 이럴 때 IP를 가지고 있어야 그 수익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원 미디어처럼 혹은 이제 다른 웹툰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IP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저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대원 미디어는 그 부분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고 내일 모레 미국장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커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붙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음봉 캔들로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의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 3달 동안 무던하게 노력을 했다가 이번에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 11,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약간의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손절 라인 11,000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올라간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그리고 15,000원 물량을 소화한다면 17,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 일정평가고요. 뚫어낸다면 17,000원까지 바라본다. 하지만 저 11,000원이라는 손절가 라인 꼭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미디어 진짜 오랜만이네요. 옛날만 해도 막 아모드사우루스 그렇죠. 이걸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종목이었습니다. 자, 대형미디어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첫 출연하신 이성홍 이사님이 준비한 블라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자, 이것도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했으면 최근에 좀 쉬어갔던 종목인가 봐요. 네, 시장에서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 속에서 우리들의 고민은 뭐 강한 걸 계속 추격을 할지 아니면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면서도 쉬고 있는 쪽을 추격을 할지 그쵸. 이 고민이 계속 연속인데 음. 강한 쪽은 계속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시세가 연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종목이 좀 쉬고 있는 쪽으로 그렇죠. 뭔가 투트랙으로 잡아가도 괜찮은 전략이 되니까요. 네, 오.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섹터는 엔터, 엔터요? 네, 업종이고요. 오, 두 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좀 뭔가 네. 좀 즐기는 것들 엔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엔터 뭐 이제 가수들 그 엔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몇 기업 없어서 뭔지 좀 감이 오는데 일단 엔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결국 뭐 아티스트들의 이제 대규모 어떻게 보면 매출 낼 수 있는 지금 시장, 자, 중국 시장을 지금 바라보면서 네. 또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잡을 수 있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나 그쵸. 대내외 변수에 조금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네. 엔터주들은 저도 굉장히 좋게 오.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춰보세요 한번. 왠지 하이브를 갖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이브? 네. 하이브 맞으신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야, 이거 대본이 유출된 건가요? 자, 하이브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하이브 올라갈 때가 확실하게 됐나 봅니다. 주가가 조금 쉬고 있어요. 30만 원대 도달하고 나서는 약간은 답보 상황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단순히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BTS가 이제 돌아와서 하반기부터는 유닛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완전체 활동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주가가 강한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시장이 또 다른 면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또 다른 면이라고 하면 한한령 해제 그 그렇죠. 부분이 지금은 공식화가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단독 기사로는 한 번씩 다뤄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뭔가 좀 됐어요. 네네. 모두가. 그죠, 그죠. 이게 아예 공식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엔터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주가 답보 상황 같은 경우를 보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가가 좀 답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전거래일, 2거래일 전 보더라도 한 30만 9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다는 흐름. 네. 오늘은 3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추세 흐름 같은 경우가 아직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주가가 한 단계씩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좀 하단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30만 원 이하 정도. 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 하단이 한 20만 원, 29만 5천 원대였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박스권 상단이 최근에는 31만 3,5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 돌파되면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가는 18만 원인데 이 가격은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가격이고 어. 이렇게 낮게 손절을 잡았다라는 거는 뭐 손절보다는 아무래도 목표가의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조신하게 네. 강력한 멘트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 목표가 40만 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블라인드 뷰의 하이라이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블라인드 뷰는 정말 뷰도 좋고 너무나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정작 방송에서 보면은 우리 인사이트 얘기를 제대로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인사이트 블라인드 뷰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변동성 장세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을지 바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마이웨이 네. 맘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것보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깨름직한 상황들을 지금 안고 지수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지수도 그렇고 대장주들도 그렇고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자기 길을 좀 갈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이라면 저는 같이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정부가 좀 바뀌었을 때 그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쵸? 성과를 낼 수 네. 있는데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산업이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 이제 대원 미디어 이야기할 때 K컬처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과감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5년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게 첫 번째 골자였고 두 번째로는 웹툰 제작하는 쪽에 세액공제를 한번 늘려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할 거다, 하겠습니다. 계획이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신정부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정부 정책 결을 좀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중동 리스크가 언제든지 우리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에 잠깐의 충격은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충격을 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주도 업종 반도체는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웹툰 아니면 이성훈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엔터처럼 자기 갈 길 갈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조정은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네. 위기는 관리하되 과도한 조정은 저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종목은 간다. 그렇죠. 자기의 종목의 길. 네. 그 길을 간다. 마이웨이가 그 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웅 이사님께서 오늘 준비한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이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추세 확인. 저희 블라인드 뷰를 대체로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되게 노멀한 저런 전략을 갖고 나오시고 점차 마이웨이 같은 이런 얘기도 좀 네네. 하십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추세 확인. 예, 뭐 기초로 돌아가서 베이직으로. 처음으로, 베이직으로 다음엔 좀 더 센 걸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이게 지수가 3,000이라는 지수가 심리적인 부담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오늘 또 뭐 3,000까지 오르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000 갔으니까 여기에서 주식을 팔고 줄이고 다시 좀 밀리면 사겠다라는 건 뭐 우리들의 그냥 희망 사항이고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존재해도 네. 지금 올라가는 지수 같은 경우에 추세가 단기평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점 속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식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겠고요. 미국 시장도 지수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피로감이 존재하기는 한데 이 또한 뭐 돌파되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미리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주식은 비울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즉 뭐 업종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지수의 추세 상승,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아까 하이브를 말씀드릴 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점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다가 쉬어가는 네, 그런 쪽 같은 경우를 미리 좀 편입을 해놓으시면 예. 뭐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하이브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지금
오를 거냐 내려갈 거냐 명확한 사인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추세를 확인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상승할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하이브 같은 종목 미리 한번 가져가는 것도 아주 시장에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